바다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지금 4학년인 이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4학년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 인천 시그렌트센터에 근무하는 윤병일이고 인공지능융합센터에 근무하는 임채욱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해양 관측조사 모니터링을 배웠고요. 또 해양 수치 모델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오늘 디지털 트윈 오션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해양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혹시 알고 있거나 검색을 해봤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근데 트윈이라고 하면은 쌍둥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뜻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오기 전에 궁금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었는데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랑 말 그대로 쌍둥이처럼 상호작용하는 가상 현실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디지털이란 얘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아날로그와 반대 디지털, 숫자로 된 걸 의미를 하고 있고 트윈은 말씀하신 대로 쌍둥이를 의미합니다. 근데 쌍둥이가 현실과 가상세계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이런 디지털 트윈 오션은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한 모든 디지털 기술들의 융합된 하나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것을 해양 디지털 트윈 또는 디지털 트윈 오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생활에서 이런 해양 디지털 트윈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장 쉬운 예로는 이제 날씨 예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실시간 날씨, 뭐 다음 1시간 이상은 어떻게 변할 거다, 내일은 어떻게 날씨가 변할 거다, 일주일 뒤면 날씨가 어떻게 변할 거다, 이런 것들을 예보할 때 보통 저희가 해양 디지털 트윈 오션이라고 불리우는 예보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로 바다 날씨도 미리 예측이 가능할까요? 제가 날씨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에 있는 여러 기상청이라든가 해양수산부라든가 이런 데서 날씨에 관한 데이터들을 조사를 하고 비가 올 것 같다든가 맑을 것 같다든가 이런 거를 또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돼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걸 저희가 화면에서 뭐 일기도라든가 아니면 태풍이 뭐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지나갈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기도라든가 이런 거를 표출 시스템에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임 박사님,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양 예측 시스템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나요, 잘? 우리나라 삼면이라고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서해, 남해, 동해로 나누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디지털 트윈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날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역별로 다르게 뭐 서울에서 비가 오고 부산은 안 올 수 있는데 해양은 그렇게 세세하게 나누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서해라고 할지라도 경기만 있고 경기만 밑에 충청권에 있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들이 환경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는 나라에서 이제 하긴 하는데 아직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각 지방 단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희 시그랜트 각 나눠져 있는 시그랜트 센터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임 박사님, 그 한국의 해양 날씨 예보 시스템에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디지털 트윈이 이제 아까 윤 박사님이 설명하신 부분 중에 분야에 따라서 좀 적용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면 그 기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기다 로봇을 만들어 놓고 저랑 똑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이렇게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는 것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해양이다 보니까 저희가 막 조종한다고 바다가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바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재현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재현한 걸 가지고 다르게 얘기하면 재현한 거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잘 구축해 놓으면 미래를 예측해서 바다가 뭐 내일 날씨가 어떨 것이다, 뭐 저희가 마치 내일의 기상 날씨, 내일 비가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맞추는 것처럼 이쪽 앞바다의 수온이 얼마나 될 거다, 혹은 뭐 파도가 얼마나 칠 거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여러 분야에서 해양도 활용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활용되는 게 자율운항 선박이거든요. 선박이 전에는 이제 선장님들이 배를 운전을 해서 이제 배가 움직였다면 이젠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해서 무인 자동차처럼 선박들도 무인화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선박이 움직일 때 어느 항로로 가면 좀 안전하고 어느 항로로 가면 날씨,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온다 그러면 그런 데를 피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들을 저희 임채욱 박사라든가 이런 여러 해양 연구자들이 연구한 디지털 트윈 오션 기술을 적용을 하면 배가 운항을 하면서 앞으로 일주일 뒤, 하루 뒤면 여기에 태풍이 온다. 그럼 그쪽을 피해서 배가 다른 곳으로 해서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것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바닷물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물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흙을 깎아내리거나 혹은 흙을 이렇게 운반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저희가 침식, 퇴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이렇게 물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어느 한 지역은 계속 물을 그 흙을 깎아내려요. 그래서 이제 침식된다 그러고 그 깎아진 흙이 어느 부분에선 쌓이거든요. 계속 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계속 일어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 쌓인 지역은 원래 배가 들어갔던 지역인데 흙이 계속 쌓이면 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예전에는 디지털 트윈이 없어서 좀 관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디지털 트윈 같은 게 있으니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얘네 흙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거를 연구를 한 다음에 디지털 트윈에 구인해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할 것이다 라는 걸 보고 그러면 그걸 안 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연구도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천항에도 항구가 여러 개 있는데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구현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는지. 제가 아까 4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데이터, 그 다음에 수치 모델,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다음에 가시화 기술이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데이터라고 보는 거죠. 해양 관측 조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될 거고 수치 모델적 기술들은 무슨 고성능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그 두 결과들을 합쳐갖고 모을 수 있는 실시간으로 서로 전송을 해서 서로 영향이 어떤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표출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왜 데이터가 어렵냐, 왜 그게 없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거는 단 한순간에 뭐 이렇게 딱 관측해서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관측을 해서 그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어야지 변화라든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 모집을 한다면 현재로 기술적인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치 모델이라는 거는 계산기 같은 거예요. 저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그걸 자연현상을 풀게 만들어 놔서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자연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답을 내놓는 게 수치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되게 어려운 값이 들어오면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올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는 건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하게 된다라는 게 돼요. 저희가 뭐 쉽게 생각해서 기상청에서 날씨가 내일 비가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안 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계산이 잘못되게 나와서 이제 그런 예측 결과가 틀리게 되는데 그런 예측 결과들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료동화라는 거는 실제 관측 자료 지금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갖고 와서 저희가 그 아까 말했던 수치 모델에 빨리빨리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결과가 좀 더 정확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이거든요. 수치 모델 결과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고요. 저희가 이제 바다 예측을 할 때도 더 정확한 바다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두 분께서도 가감 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각각 한마디씩 더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학생분들이 바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그래야지 이제 해양 쪽에 더 많은 지원도 있고 그쪽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기운이 나거든요. 저희가 한 게 뭐 관심이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해양 쪽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런 해양 강국이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뭐 조선 이런 쪽도 예전부터 계속 1등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양 쪽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양 연구가 잘 진행만 되고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많은 도움이 필요할 줄은 이번에 인터뷰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라도 이제 많이 이제 관심 기울여서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해양 상황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서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고 디지털 트윈 기술이 상용화되어서 저희가 그런 경험할 수 있는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해양 발전을 위해서 모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염생식물이 심어져 있는 갯벌을 우리가 식생갯벌이라고 얘기를 하고